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제12회 농심배 결승전 최철환 구단 대 콩지혜 구단의 바둑입니다. 이 당시 최철환과 콩지혜는 엄청난 성적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12회 농심배가 시작된 2010년도죠. 최철환 구단은 이 해에 한 해 최다승을 기록하고요. 기록과 실력 모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내와 세계대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었지만 22회 농심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결승 상대인 중국의 콩지혜 구단 역시 세계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기사고요. 특히 2009년, 2010년은 삼성화재배, LG배, 후지집배, TV 아시아 선수권까지 우승을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어요. 마지막 홀로 남은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기사 4명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한국팀의 우승컵을 안겨준 마지막 대국 최철환 구단의 바둑 함께 보시죠. 자, 최철환 구단이 백이고요. 콩지혜 구단이 흑입니다. 이전에 첫 판은 다카오 신지, 그리고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저우루이양 유키 사토시를 이겼고요. 이 마지막 대국 4연승째 콩지혜 구단입니다. 자, 최철환 구단 왼쪽 좌변 쪽으로 중국식 보석 따라 했고요. 자, 아래쪽 다가오면서 하변을 벌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우하기 쪽을 한 칸 걸침을 할 수도 있고 우상기 쪽 날일자 걸침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전은 우상기로 들어갑니다. 자, 받아주고요. 여기서 두 칸 벌림, 그리고 흑도 지키죠. 자, 너만 지키냐? 나도 지킨다. 최철환 구단의 선택이었고요. 이때 흑이 하변 쪽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갑니다. 여기서 이제 최철환 구단이 삭감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흑집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든 중앙 쪽에서 먼저 깎아줘야 되는데요. 자, 실전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지금처럼 들어온다면 이제 흑도 뭐 받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 안 받고 다른데 저 상변 쪽, 좌변 쪽으로 더 침투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서로 정말 어려운 바둑인데요.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자리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돌들에 대해서 이 2번 자리 어깨 집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요 소간에까지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흙이 워낙 강하니까. 그럼 이 1번 돌에 대해서 어깨 집기를 하면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흙이 밀고 나오면은 또 이렇게 뛰어가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실전 진행처럼 요 정도 가서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그때 뭐 이런 우하기 쪽 응수타진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변 쪽 어깨라든지 붙여서 젖힌다든지 정말 어려운 진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그냥 밀어버리고요. 서로 밀어버리고 이거 확정거려 주는 거예요. 주고 대신에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또다시 응수타진을 합니다. 들어가요. 뻗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뒷만 잠시 후에 있다가 이게 실전 진행이 나오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붙이면서 들어가는 진행들 응수타진을 하면서 백도 저 좌중앙 쪽을 같이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변 쪽에 대해서는 이런 데들이 또 선수가 듣겠죠. 거기 받아줘야 될 거고요. 뭐 이런 데도 다 받아줘야 될 거고 백이 막자고만 하면 같이 중앙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흙이 지금처럼 3번으로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손 빼서 다른데 저 위쪽에 백 모양을 먼저 견제를 갈 수도 있는데요. 실전 콩지혜 구단의 선택은 자 상변 쪽 백 모양 견제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백이 여기를 받아줘요. 자, 제가 이수가 이제 저도 지금 실력 이전에 한참 좀 바둑이 좀 약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두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당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항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은 흙이 이걸 활용을 하고요. 여기까지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백이 뻗던지 끼워 있던지 어떻게 두든 간에 여기까지 선수를 활용을 해버리면은 이게 원래 요 왼쪽을 안 하고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았을 때도 보통 백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백을 단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런 데로 오면은 백이 안 받죠. 왜냐면 여기 집 지키는 것보다 흙이 중앙을 밀어서 중앙 이 백도를 공격하는데 저 세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들에 대해서 백이 안 받아버려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은요, 이제 아이고 실전 여기죠.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만약에 이제 손을 뺐을 때 여기를 갖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위쪽을 갖다 붙이면서 이런 수단들을 구사하거든요. 잡으면은 위를 치고요. 이으면 이걸 또 맞아버리니까 기분 나쁘죠. 너무 두터워지죠, 모양이. 그렇다고 이렇게 따내면 요거까지 또 단수를 맞으면서 활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끊어가는 이런 수단들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백이 이렇게 요 자리를 3번 자리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흑은 붙여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백이 여기를 밀어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중앙 쪽에서 압박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전 진행이에요. 자, 실전 진행 흑이 왔고요. 입구자 붙여서 들어가고 여기서 위쪽을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중앙으로 날일자를 하면서 중앙 백과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두터운 기풍을 좋아하거든요. 두터우면서 약간 전투바둑. 그래서 제 스타일은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백이라면 저는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연결하고 저 상변 쪽은 흑에게 내주는 거죠. 자, 하지만 최철한 구단의 선택은 요거였어요. 실제로 AI도 이 장면에서 뭐 요 자리랑 이 자리랑 수치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기풍에 따라서 두는 자리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실리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콩지의 구단 중앙을 막아갑니다. 자, 이때 끼워 이었고요. 이어줄 때 단수를 치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끼워 이은 수가 너무 조금 흙을 두텁게 해줬다고 해요. 끼워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젖혀놓고요. 그 다음에 밀던지 하면은 만약 막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끼워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흙을 너무 강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젖히는 게 더 좋았는데 끼워 있는 수 요게 악수였다고 합니다. 끼워 이었고요. 단수치고 밀고 나갑니다. 자, 막아가고 젖히고 자, 흙도 한 번 더 2단을 젖히게 되는데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 쳤어요. 나갈 때 호구를 칩니다. 사실 여기도 이런 거를 안 치고 싶어요.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은 흙을 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뻗어서 두죠. 그럼 이제 흙도 축이 유리하니까 뭐 이런 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끊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단수 치면 나가고 이으면 맞고 이제부터는 이 우변에 있는 백을 어떻게 살려나갈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전 진행처럼 아까 그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뻗어서 둘 수도 있는데 이 전투가 백으로서 좀 쉽지만은 않겠죠. 자, 물론 쉽게 죽지는 않아요. 어깨짓기를 하면서 나갈 수는 있을 텐데 생각보다 어려운 진행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피했던 것 같고요. 실전에는 단수를 치면서 쉽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뻗어서 우변 쪽을 한번 지켜주고요. 이때 요렇게 살짝 틀면서 나온 수가 아주 좋은 멋진 맥점이었어요. 자, 보통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런 식으로 두죠. 밀고요. 뻗습니다. 밀고 뻗고 밀고 뻗고. 그럼 신나게 여기를 다 뚫어버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흙은 이 우변을 지금 다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앙까지 맞고요. 여기가 쭉쭉쭉 뻗어지면 이 아래쪽이 완벽하게 다 집이 됩니다. 중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백이 위쪽에서 깎아 들어오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리고 이 중앙에는 백돌도 홀로 고립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철한 구단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찌르면은 나가서 양단수가 되니까 3으로 못 끊는다.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뻗어주면은 이제는 1번과 요 쇠모들의 교환이 100으로서 엄청난 이득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거 나가서 끊었을 때 잡으면 단수에 단수. 그죠? 뭔가 수가 나는 것 같죠? 이쪽이 쩍쩍쩍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약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백이 세모 자리에 돌이 오면 흑 1번은 요 아래쪽으로 요쪽으로 돌이 와야 되는데 그 공배 자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1번 자리를 갖다가 지금 흑이 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은 이렇게 나왔고요. 나오고 뚫어버립니다. 이게 실전 진행이에요. 자, 볼게요. 막고 막습니다. 자, 뚫었어요. 자, 이때 이제 흑이 우상기 쪽을 막아서 살아버리고 나니까 자, 백이 요 돌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우변을 뚫기는 했는데 정말 두텁게 뚫긴 했는데 흙 모양도 지금 정말 단단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흙으로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AI는 이 장면에서 뭐 100도 흙이 약간 두텁기는 한데 100도 할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풍에 따라서 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100으로 타개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100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AI는 흙의 손을 약간 더 들어줍니다. 자, 근데 그 차이가 엄청 크지 않아요. 한 집 조금 넘게 그 정도 흙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수순이 몇 수냐면은 49수거든요. 49수 만에 흙이 약간씩 앞서 나가는 거니까 이 전투에서 약간 점수를 딴 거겠죠. 자, 실전 진행은요, 여기서 이제 이 붙이는 응수타진을 들어갑니다. 이 응수타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처럼 들어왔을 때 흙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구를 쳐서 막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을 쫙 뻗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은 밑에 쪽을 젖혀요. 여기서 이걸 뻗으면 나중에 이렇게 늘어서 귀에서 사는 맛이 남죠. 여기 한 20집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바로 살아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살려주고요. 살려주고 흙이 선수를 잡아서 중앙백 먼저 두드려 버리면 백이 너무 답답하죠. 주변에 흙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백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중앙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저걸 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귀에서 사는 수를 남겨놓죠. 흙이 만약 이걸 한 번 더 둬서 잡는다면 백은 한 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거고요. 흙이 3번으로 잡는다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겠죠. 그럼 이 아래쪽에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조금 악수의 교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살자고 했을 때 2번, 4번에 있는 돌들이 나중에 사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호구를 치고 하면서 패로 버티는 모양들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6번처럼 지금처럼 넓게 벌리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뭐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선이라서 이상하다 볼 수도 있지만 살자고만 할 수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뒷맛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하변에서 살자고 할 때 이 밑에 오른쪽 두 점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어요. 자, 흙이 실전에는 이 호구가 아니라 하변으로 늘어졌거든요. 이렇게 늘어졌을 때는 어떤 진행이 나오면 이걸 뻗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막아가게 되는데요. 이거 하나 찔러 넣고요. 젖혀요. 자체적으로는 백이 못 살아요. 백이 살려면 이것도 이어야 되고요. 이 아래쪽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둬야 돼요. 이러면 완벽하게 살아요. 12번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건데 만약에 이 중에 백이 8번을 이었을 때 흙이 여기나 여기 이거 한 번만 지키고요. 뭐 끊어도 이렇게 늘어주면 그만이죠. 단수치고 막아가도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고 이걸 틀어 막을 때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으러 가버리면은 바깥의 약점이 이제 그 백이 끊어가서 뭔가가 안 되면은 그냥 다 생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그냥은 이렇게 못 살고요. 백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쪽을 먼저 끊습니다. 이걸 끊어요. 자, 당장 이걸 잡아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8번에 있는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는 귀를 잡더라도 이 하변 쪽이 막 뚫리고 요 16번 자리에 약점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렵고요. 흙이 위로 단수를 치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한번 끊어버립니다. 이때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막는 거 선수, 이제는 살죠. 뻗는 것까지 선수해서 이렇게 살아요. 14번으로 이어서도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살려고 뻗어서 지금은 살 거예요. 사는 수가 생기면은 완전 대성공이죠. 물론 당장 살아버리는 거는 이걸 맞아서 중앙에다 들어가 버리면 이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당장 사는 게 아니고요. 한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사는 수를 남겨놓고 먼저 중앙에 있는 백을 움직여 나갑니다. 흙이 우아기 쪽을 한 번 더 지킨다면은 어디든 더 지키면 백은 한 수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오면 11번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따내는 거고요.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귀에서 아직 못 살아요. 이어도 뭐 꼭 호구가 아니라도 모양이 나빠도 이어주고 난 다음에 못 삽니다. 자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백이 10번과 12번 이 돌 두 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어주면서 흙이 아래쪽을 지킬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우변 쪽을 이용을 하고 살자 하는 타개의 수단들을 남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14번으로 이렇게 뻗는 수단들을 선수를 해서 이 하변 쪽에서 뭔가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앙 쪽으로 붙인다든지 이 오른쪽에 있는 백돌들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중앙 쪽에서 살자고 할 때 이 돌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거나 뻗거나 어느 쪽이 아직 이득이 될지 몰라요. 근데 14번은 무조건 절대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먼저 이런 데를 붙이면서 타개를 하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흑도 어렵고 백도 어려워요. 서로 어려워요. 자, 근데 아무튼 뒷맛이 좀 고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보통은 이 아래쪽을 뻗는 것보다는 호구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실전은 밑으로 뻗어줍니다. 우변 쪽보다 하변 쪽의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을 확실하게 튼튼히 만들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콩제구단 밑으로 뻗었고요. 늘어줄 때, 자, 이때 여기를 이어줍니다. 뭐냐면요. 원래는 이 앞을 맞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근데 여기를 이었어요. 지금 이 위쪽이 워낙 단단하니까 백한테 너 어디 가서 살래? 이런 거예요. 콩지의 구단이 최철한 구단한테 너 이거 살 수 있어? 에이 못 살 것 같은데 이거죠. 자 한번 볼까요? 백이 한 칸을 뛰면요. 이게 실전 진행이었거든요. 한 칸을 뛰니까 이렇게 압박합니다. 막아가니까 여기를 뛰어 들어가요. 자 이 백 어디 가서 살 거냐 이거예요. 물론 이거 만만치 않아요. 밀고 나갈 때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또는 6번을 이렇게 조금 더 여유있게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런 데가 다 선수 활용이 들어요. 요즘 9번 자리에 붙여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죠. 이게 타고 나가니까. 근데 요 언저리가 다 선수가 된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도 선수가 듣죠. 그러니까 이런 데 붙였을 때 끼우지도 못하고요. 후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번은 지금 안 되네요. 이게 붙이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지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확률 반반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듭니다. 콩지의 9단. 잡으러 가자. 자신 있다. 이거죠. 백이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요. 그냥 이렇게 한 칸 톡 뛰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게 공간이 잘 안 나와요. 위에가 너무 단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이거 잡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철원 구단 어떻게 이걸 수습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전 진행은요. 한 칸 띄고 자, 들여다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손을 빼버렸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제가 100이라면 이거 손 못 뺄 것 같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자, 근데 그 손 빼버리고 중앙 쪽에서 들어갑니다. 어우, 그래? 그럼 나 그냥 요쯤에서 한번 먼저 물어볼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한번 받아줬고요. 이렇게 이으면서 아예 저 위쪽에 있는 흙돌을 끊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 흙 세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걸 벽에 잘라버리면서 흙 세력이 거기 위쪽은 다 지워졌고요. 대신 이제 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벽한 확정가를 가져가고 있네요.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전 퍽 씌웠는데요. 자, 딱 보면은 이 우아기 쪽이 만약에 다 죽는다고 하면은 너무 크죠. 솔직히 너무 커요. 그런데 최철환보다 이걸 끌고 나오면서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콩제구단 붙여서 맞고요. 젖힙니다. 단수를 치고 입고 막을 때 끊어가면서 타개를 하자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100으로 이걸 잊지 않고요. 이걸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 왼쪽을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됐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전투가 정말 복잡해지는데 이 전투 최철환 구단이 자신이 없어서 이제 안 뚫고 나갔었겠죠. 근데 AI가 여기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수순을 그려줘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수익기 아니고요. AI가 저보다 훨씬 잘 두잖아요. 그 수익기예요. 자, 이때 그냥 이렇게 밀고 올라가요. 이 두 점을 당장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밀고 올라갑니다. 이걸 뻗어주면요. 지금 축이 되죠. 축이 되기 때문에 뻗어준다면 그냥 틀어 막고 끝까지 젖혀서 잡아가요. 죽었어요. 뭔가 이런데 위에 이렇게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런 거 끊어가고 약점 같은 거 노리고 싶은데
10번으로 끊었을 때요. 그냥 바깥쪽 메워버리면은 이게 당장 뭐가 안 돼요. 이거 잡혀버리면 끝나죠, 바둑이. 자, 그러니까 결국 5번 잘 밀고 들어갔을 때 흑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결론이 나오죠. 맞죠? 이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치고 한 번 더 밀고 올라갑니다. 또다시 이게 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흑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 위쪽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수, 단수. 이제는 이렇게 쳐갖고 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1번 백이 꼬부리고 들어갔을 때 흑은 중앙 쪽을 해소해야 되는데요. 이거 틀어 막아버리면서 흑이 또 잡혀버립니다.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밀고 올라갔을 때 흑이 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후퇴하든지 후퇴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걸 잡고서 중앙을 뚫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뚫었으면 더 좋았겠죠. 자, 하지만 실전 진행은 이어서 끊었고요. 이때 흑이 장문 잡고 단수 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 콩지의 구단, 이 우변에 있는 백돌이 움직이는 거 엄청 신경 쓰였을 거예요. 요거 하나를 커버하기에는 여기가 뭔가 뒷맛들이 너무너무 들었거든요. 뒷맛이. 그래서 결국 지켜줬어요. 이거 확실하게 잡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활용 하나 하고요. 밑에 붙여서 활용해 놓고 중앙 쪽을 끊어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AI는 흑의 손을 많이 들어줘요. 이 흑이 집이 너무 크다. 중앙 쪽 이거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중앙에 이제 집을 만들자고 하는데 요거 단수가 들어가거든요. 단수에 약점들이 딱 봐도 너무 많죠. 요 중앙 아래쪽도 뭔가 좀 허술하고요. 그래서 흑이 되게 좋게 나와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콩지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거를 쳤습니다. 자, 실전 진행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해설 없이 단수 밀고 자, 후퇴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잡아요. 완벽한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흑은 좌상기 쪽을 다 틀어 먹었고요. 좌변부터 백집 다 부서지면서 흑집이 된 거죠. 대신 백은 이 중앙 쪽의 흑 대마를 전체를 다 잡으면서 완전히 바꿔치기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게요, 백이 약간 이득을 봤다고 해요. 엄청난 바꿔치기인데 결과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근데 어쨌든 백이 약간 이득을 보면서 백이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흑이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막고 뒀다면은 흑이 조금 편했다고 해요. 바둑이 요렇게 뒀으면 한 2집 반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 자, 그런데 실전 진행 보면요, 이렇게 치고, 자, 완전 바꿔치기죠. 자, 잡았고요. 한 칸을 띄웠습니다. 한 칸 띄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요거 못 이어요. 이으면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갔을 때 나가는 게 4번 자리가 선수가 됐죠. 그럼 그냥 다 살아버리면 이 오른쪽 어째 흑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백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치고요, 여기까지. 후퇴하면 또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곡사궁.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궁도를 줄이고 이거 잡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수가 얼마 없어요. 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수 늘리고요. 따내는 것까지 늘려놓고, 또 이런 거 끼워가지고 있고, 막 수 이렇게 줄이고 들어가면은 백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거 따내는 것도 또 선수 활용해놓고, 수 늘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수상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백이 끊었을 때 흑이 왼쪽 잡아야 되고요. 이걸 단수 쳐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게 실전 진행이에요. 괜히 둬서 끊겼죠. 근데 이거를 안 끊기려면 흑이 사실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까지만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흑이 후수. 집으로는 확실히 이득인데 이게 흑이 후수가 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콩지의 구단의 선택은 이렇게 한 칸을 톡 띄어서 일부러 한 점을 죽이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왼쪽 치고 선수 끝내기 하나 더 하고 단수를 치고 올라갑니다. 자, 백이 조금 이득 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흑이 바둑이 좋은데요. 우변 쪽에서 활용을 하고 중앙 활용하고 당장 수는 안 나죠. 자, 요거 두니까 위쪽 끊어먹고 귀를 살아둡니다. 자, 이때 요거까지 다 선수 활용하고요. 입구자 왔어요. 아직 흑이 약간 유리한 바둑이에요. 자, 여기서 흑의 패착이 나왔어요. 자, 뭐냐면
요 중앙 쪽을 한 칸을 띄우고 들어간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 비마 끝내기를 당하죠. 이거를 당하면서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칸을 띄지 않고 흙이 그냥 이렇게 지켰다면은 요게 되게 컸거든요. 언뜻 보면은 요 위쪽, 중앙 쪽 막아서 요 가운데 생기는 집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비마 끝내기를 하나 당해서 실전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장문 씌우고요. 원래 비마는요, 이렇게 막거든요. 막고 뻗으면 또 막아요. 끊으면 뒤로 돌려치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끊죠. 이거 오른쪽에 못 삽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키고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비마. 이 비마 끝내기가 흙이 지켰을 때 이 6번 자리를 이렇게 흙이 틀어 막았을 때 경계선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6집 더 부서지는 거예요. 지켰을 때. 그쵸? 그런데요. 지금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은 요거 뒀을 때 요렇게 하고요. 단수 칠 때 원래 잇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이 패를 버텨요. 이 패는 백의 입장에서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후퇴를 해야 돼요. 그쵸? 백이 우아기 쪽이라든지 뭐 살자고 하는 팩감들, 저 왼쪽 좌변 쪽 이런 거 뻗어가는 거 이런 거 팩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흙이 후퇴를 합니다. 그때 백이 이걸 이어버려요. 이 10분까지 끊기죠. 이게 생겨요. 이렇게 해서 끊겨서 흙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번 띄었을 때 잇고서 끊으면 그냥 끊긴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흙이 7번으로 찝는 맥이 있어요. 회돌이의 맥이죠. 회돌이를 이용을 해서 백을 잡는 수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사실 백은 이렇게 하고 회돌이에 저 3점 죽이고 이렇게 밑으로 단수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둬도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백의 비마 끝내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 여기를 갖다 틀어 막는 게 이게 아까 백이 선수를 8집을 갖다가 다 깨부신 거예요. 선수 8집. 이 위쪽 중앙 쪽 후수였고요. 그래서 이 선수 요 역끝내기이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차라리 백이 지킬 때 다른 데를 뭔가를 끝내기를 하나 했다면 이게 더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뒀고요. 실전 진행 한 칸 띄고 이거는 교환했고요. 이렇게 끝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2집 차이가 나버리니까 여기서 바둑이 역전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젖혀 있고요. 자, 늘어주고 뚫고 요것도 왼쪽 지우고요. 찝어서 선수 활용, 선수 끝내기 하고 이었어요. 자, 이할 때 못 끊지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자, 보통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백이 둔다면은 어떻게 두냐면은 그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둔다거나 이렇게 둔다거나 이런 데를 둘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흙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을 막는데 이게 한 방에 안 막혀요. 막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타고 나오고요. 요 정도 막고 또 조금 더 뚫고 나오는 이러한 진행인데 이 그림이 백이 약간 유리해요. 정말 미세하게 유리해요. 그러면 끝내기 승부에서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때 최철원 구단이 엄청난 멋진 맥점 묘수 하나를 터뜨리는데 요제를 갖다 붙여요. 실제로도 인공지능 AI가 추천해주는 블루스팟이었어요. 이제를 딱 둬버리니까 바둑의 백이 확 좋아집니다. 뭐냐면 회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1번에 있는 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뻗어나가고요. 결국은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 왼쪽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서 집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1번과 5번으로. 그래서 결국 콩지혜 구단이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바둑이 지니까 자, 실전 진행은 반발해서 들어갔고요. 끊습니다. 자, 붙여서 살아가자 하는데 못 살죠. 자, 이렇게 이제 실전 진행 쭉쭉쭉 하고요. 못 살아요. 안 살려줘요. 최철원 구단이. 자, 여기 뭐 갖다 붙여도 보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잊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돌을 걷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요 조금 뭐 더 진행을 해도요. 이렇게 치고 이거 먹어봤자 이게 2집이 안 나요. 그죠? 2집 날 데가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톡 따내주고 나면은 집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바둑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고요. 이렇게
사실 최철원 구단 별명이 있잖아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해서 뱀 같은 집요함, 그래서 독사 최철안이라는 별명을 남겨줬죠. 한국 바둑의 저력을 다시 세계에 각인시킨 최철원 구단의 전성기 시절 바둑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